네,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해야돼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원태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포럼은 구글과 함께 함께 일하는 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예비 창업가 그리고 창업가 분들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도 아까 잘 들어주셨지만 2부도 이렇게 멋진 분들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강연을 들으셨기 때문에 또 강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예,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좀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저희가 이 구글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한번 또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제가 말을 제대로 했나요? 제가 지금 머리가 갑자기 하얗네요. 네. 하여튼 강연하시는데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분은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분, 그리고 소외된 인권을 지키는 분, 그리고 지역을,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 분의 멋진 여성 창업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주제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는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이미소 대표님부터 차례대로 답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은 저기 이제 백정현 대표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항상 무슨 사업할 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네, 왜 길어지냐? 왜냐? 그 길을 왜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맞는 길인가요? 라는 질문부터 정말 지속 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그냥 속된 말로 돈을 벌 수 있나요? 뭐 이런 부분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도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 이 일을 죄송해요. 네. 이 일을 시작할 때 주변의 반응이 반응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 가지고 주변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네. 저는 이제 감자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처음 6년 전에 내려갔을 때 1인 기업으로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을 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하고 지금 이제 공동대표를 만나서 감자빵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저한테는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감자로 뭔가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짠 하고 감자로 이걸 만들었어라고 하면 주변의 99.9%가 가장 첫 번째 마디로 근데 고구마로 만들지 왜 감자로 만들었어?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고구마만 좋아하고 감자를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거는 감자 본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감자 고구마 파이, 감자 고구마 마늘, 뭐 닭갈비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감자 치아바타 이런 식으로 감자 본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접목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공동대표인 친구가 농부가 사실 샤이 감자파가 있다. 고구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는 것일 뿐이지 그 감자는 할머니 댁에서 지역별로 또 소금 찍어 먹는 거, 설탕 찍어 먹는 파도 다르고 정말 감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본연에 집중해 보자라고 하면서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격지심이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 정신승리. 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지만 진성 고객을 보고 사업을 일단 시작을 가능성을 타진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저도 샤이 감자. 네. 갑자기? 네, 감자 파시군요. 진짜요? 전 감자를 더 좋아해요. 고구마. 또 고구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안 되니까. 네, 다 좋아합니다. 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정다운 대표님.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은 이제 해주셨던 요지가 좀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길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게 뭐 친구, 가족의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이해가 됐었는데 저는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한테 이런 거를 할 거야 그러면서 뭔가 설득을 시켜보거나 이해를 구해보거나 약간 대답을 들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스스로도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요즘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뭐 본캐, 부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팝업으로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원래 계속 디자인을 했었고 운영하던 디자인 스튜디오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침에 팝업으로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 프로젝트 취미처럼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조금씩 커지다가 이렇게 스며들듯이 커진 거여서 어느 순간 제가 막 너무 힘들겠지만 이거를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었어서 주변에서도 특별히 그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너 왜 가니 이런 거보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저의 그쪽으로 이제 비중이 조금씩 커져서 어느 순간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거를 본업처럼 하고 있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랑 이제 또 조금은 다르게 그래도 뭐 그런 반응, 좋은 반응, 응원의 반응만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고요. 저의 이제 그런 개인적인 거 말고 어떤 일용품 없는 카페를 할 거야, 이런 거를 시도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장터 뭐 어떤 것든 간에 항상 안 될 거야란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일회용품을 전혀 안 쓰는 카페를 한다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도 어떤 이제 지원 사업 지원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도 일회용 컵을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하실 거죠? 라고 물어보셔서 하나도 구비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왜 강요를 하냐라고 말씀을 해서 저한테는 그게 조금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전이었고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할 때이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잠깐 생각을 하다가 강요가 아니라 제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로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요가 아니라 제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도 정말 많은 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카페나 공간들이 좀 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고 다양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오히려 좀 더 검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런 시도들이 더 다양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거기에 주눅이 든다기보다는 잘 검증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눅이 들지 않고 내 소신을 밀고 가는 일.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혁신적인 일이고 먼저 선행돼서 고민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에 바로 직면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가왔죠. 환경에 대한 부분들, ESG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백정현 대표님. 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앞에 두 분이 길게 하셔서 네, 비중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창업을 정말 우연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 12월 10일부터 백수였거든요. 그리고 딱 2주 쉬고 나니까 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구직 활동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육성사업 정보를 보고 번개치듯이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창업을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했고 그래서 주변의 반응은 조금 대단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일이 비영리 조직에서 이제 비영리 성격에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은 있었지만 이걸 비즈니스로 풀어나가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할 용기를 가졌다라는 거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비영리 기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랑 이제 저희의 파트너가 돼서 실제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 존재하기도 했고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 예, 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건 또 속상한데 왜 갑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직원 한 명을 뽑은 사실을 알 때마다 월급 어떻게 주려고 그러냐. 그리고 휴가다라고 하면
사장이 회사 안 가도 되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분들이셨는데 지금은 17명의 월급을 밀리지 않고 주고 있는 이제 회사가 된 이상 부모님께서도 현재로서는 많이 지지를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응원, 격려 많이 받은 것 같고 지금 정다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아마 감정 혹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당사자한테는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응원을 받는 것 대단하다라는 평가 자체가 저희가 잘해서는 아주 일부일 것 같고 이 일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를 더 알리는 일에 힘을 써야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휴가예요. 저희 회사 5주년 기념으로 이번 주 다음 주 휴가인데 회사를 알리고 싶어서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와 있거든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대단하다라는 그리고 걱정도 듣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라고 깨알 어필을 저한테. 네, 사실 이게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세 분이 별로 그런 남의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닌 것 같고,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첩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 더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예비 창업가이시기도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된 초기 창업가이시기도 하신데 지금 말씀하셨던 힘든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때론 정말 급여, 월급 나가는 문제,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발 하나 딛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숨 쉬는 것도. 그건 아닌가? 네, 아무튼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동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는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팁이나 노하우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부터 네.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 자체의 이유와 동기부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죠.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 설립했고 지금 저희 일도 그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동기부여는 발달장애인분이 우리가 만든 쉬운 정보가 쉽다. 몰랐던 걸 알게 됐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 이런 삶의 변화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는 게 원동력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가로 직원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의미와 재미를 모두 갖고 나의 일을 풀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저와 같이 일을 하는 17명의 동료가 그렇게 일을 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를 발달장애인분들에게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를 지키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필라테스 108배 술 같은 걸로 지키면서 저희 직원들이 의미와 재미를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혹은 가끔 파트너 고객이 쉬운 정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이름을 빼고 싶을 만큼 엉망으로 나온 콘텐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직원들이 그 의미와 재미를 잃지 않도록 제가 직원들을 그런 파트너 고객으로부터 지키는 일도 저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바라보고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얘기 참 잘하시네요. 저도 공감 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재단의 직원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 여기 우리 직원 공감 안 하실 수 있어. 진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갖고 조금 행복하게 나름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정다운 대표님.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원동력은 그냥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싶다.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가 이제 저한테는 이거는 정말 해결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 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아직도 다 해결을 못해서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정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정말 카페를 차려가면서까지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를 뭐 활동가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동네에서 이제 카페 주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계속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힘들지만 뭔가 이제 저를 지키는 팁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조금 번아웃이 되어서 힘들기도 한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그거를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재미인 것 같아요. 좀 가장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항상 시작할 때 이거 재밌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시작을 한 거여서, 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든 뭘 할 때 그래도 내가 하면서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의 미션이 사라질 때, 나도 유이 사라지겠다. 다른 일을 하러 가겠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래, 저희 재단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져야 돼요. 네,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듭니다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재미. 네, 이 일이 정말 내가 재미있고 행복해야 되는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미소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진짜 2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50명이 된 직원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 84세 들어오셔서 지금 86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그 할머니께서 처음에 그 근로계약서를 쓰시면서 거의 좀 글썽글썽 하셨거든요. 그냥 사실 따님분들이나 손녀분들은 되게 일하시는 걸 뭐 비밀로 하시거나 막 말리시는데, 그냥 당신께서는 그냥 지금의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그리고 감자를 까는 걸 해주시는데, 그냥 같이 이제 친구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춘천이 너무너무 살기 좋고 뭐 전세가가 6천만 원에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럴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집값이나 이렇게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오지 못하는 1순위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로 춘천에 내려왔는데 서울로 한 2, 3년 정도 출퇴근을 했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들어와서 뭔가 되게 삶을 정말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뭔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어떤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사실 되게 상당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는 그 농가 소득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고 싶었기 때문에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떼오는 게 아니라 20만 평 이상 농가들이랑 직접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전량 수매를 해오는 조건으로 계약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부터 시작해서 전국 단위로 지금 확장해서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막 계약금 먼저 선금 드리고 막 전량 해둔다고 하면 막 정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되게 감사해하시고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정말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보람이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뭔가 좀 힘든 때는 저는 이제 모를 때 힘들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안개가 코앞까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안개 안에 정말 어떤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건지, 괴물이 있는 건지, 뭐 장애물이 있는 건지, 이걸 모를 때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공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손으로 막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저는 책을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독서나 아니면 좀 선생님들이 먼저 앞서 경험하셨던 것들을 좀 제가 지혜를 빌리면서 그 속안에 내가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극악무도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누구나 뭐 넘어갈 수 있는 뭐 돌부리 같은 걸 수 있잖아요. 되게 작은 돌처럼. 그래서 그렇게 모를 때는 뭔가 더 알려고 한다거나 책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간접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 시니어 계층이든 청년 계층이든 개인에 대한 삶의 변화, 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보실 때 그게 원동력이 된다고 너무 얘기해 됩니다. 주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직 운영하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답이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없는데 있는 것 같고 정말 답을 모를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하구나, 이런 고민들은.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연한 거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랍니다. 네,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어쨌든 그래도 걸어가 보는 거죠, 그죠? 네, 우린 꿈이 있으니까요. 네, 갑자기 꿈. 네, 네, 사실 제가 대본을 안 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전 신청을 받았었고 그 미리 조금 선별해서 최대한 많이 나온 질문을 이제 조금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이미소 대표님부터 기농하는 이제 젊은 청년들, 이제 김진용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예, 김진용 전유진님이 기농하는 젊은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꼭 준비해야 하거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즉 기농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창농을 직접 하는 거라면 어쨌든 그 외부에서 저는 지금 농촌의 모든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와서도 처음에 너무 느꼈던 게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컨텐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외부에서 시선으로 볼 때는 또 느껴지지 않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처음에 봤을 때 필요하던 것들을 준비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먼저 그냥 들어와서 일단은 경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3개월이라도 뭐 길면 6개월이라도 먼저 빠르게 경험을 해서 그 뒤에 이제 뭔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거에 관련돼서 현장이든 이론이든 겸해서 먼저 공부를 해라. 예,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네, 우리 기농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이미소 대표님 한번 찾아가 보시면 춘천에 네. 주로 계시니까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럼 다음 우리 정다운 대표님께 조현미님이 플라스틱 쓰지 않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혹시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불편한 생활의 실험이라고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이름을 짓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일상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 뭔가 제로웨이스트를 해봐야지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거는 뭔가 뭐 대체 물건을 사거나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그냥 거절하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이제 주어지는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샌드위치를 사면 물티슈를 주고 뭐 김밥을 먹으면은 뭐 비닐에 담아서 이렇게 주고 그랬을 때 그냥 안 주셔도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해보는 그걸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것부터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는 카페에 가서 빨대는 안 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팁을 드리자면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기록해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뭘 버리는지 알아야 거기서 어떤 것부터 줄여야겠다. 그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줄여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미션처럼 그런 게 생겨서 한번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한번 쫙 펼쳐놓고 내가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지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걸 줄여나가 보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지 못한 방법입니다. 거절해보는 거. 예, 내가 먼저 선뜻 달라 하지 말고 일회용품을 줄 때 거절하는 방식. 이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백정민 대표님께 최근 국공립 극단을 중심으로 베리어 프리로 진행하는 공연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발달 장애를 중심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갖거나 참여해야 하는 영역과 어떤 좀 최근에 어떤 방향성, 트렌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 꽤 많습니다. 5천만 명 중에 250만 명이 장애인을 갖고 있죠. 그 중에 250만 명 중에 10%가 발달 장애인이고 발달 장애인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발달 장애를 떠나서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편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소통하는 계기, 만나는 시간들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발달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정보
거를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표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최근에 어려운 말 쉬운 말이라는 사이트를 런칭을 했는데 일상에서 쓰는 어려운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저희가 2019년부터 캠페인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라는 걸 한 달에 하나씩 바꿔주는 걸 하고 있고 그게 약간 흩어져 있어서 한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싶어서 만든 이제 사이트인데요.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도 있을 거고 나는 이 표현 너무 자주 썼는데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비즈니스, 나의 서비스와 나의 상품이 발달장애와 같이 정보약자에 닿는 과정에서 어려운 건 없을까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끝에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네. 누구나 장애가 있건 없건 사람이건 아니 사람이어야죠. 사람이 평등, 형평성을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어느덧 많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할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더 있어서 번외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건 답 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 하고 싶으시면 또 하시고 싶은 얘기 하셔도 되고요. 아까랑 생각이 또 달라져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이미소 대표님부터. 그 청년 창업을 처음 할 때 그런 지원 사업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초창기에 할 때는 저도 뭐 처음에 그 외관을 고칠 때도 그런 지원을 좀 받았었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거에 되게 큰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3년, 5년 이후에 된 창업도 뭐 R&D 자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초창기에 그런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좀 더 어려운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해주는 그런 도움들, 교육 플러스 그런 어떤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있으면 훨씬 더 청년 창업을 하기가 허들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창업을 혼자 하기 어려우니 창업 안전망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다운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비슷한 괜찮습니다. 의견인데요. 네, 비슷한 의견인데 조금 이제 약간만 덧붙이자면 지원 사업들이 다 너무 좋은데 보통 인건비 지원이 거의 안 되잖아요. 지원 사업들이. 근데 하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랬을 때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데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 세상에 다양한 편견들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쨌든 그건 안 좋은 시각에서 아니면 그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원도 인건비도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두 분 의견 너무 공감하고 그 의견 받고 하나 더해서 저는 사실 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아니었으면 저희 소선소통 이 자리에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대부분 3년이 지나가 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 지원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찾아오는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뭐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초기가 아닌 중기, 장기에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가 혹은 창업가를 살펴보고 그런 지원도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 분이 일관되게 돈이네요, 그죠? 사회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 그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가기 위해서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데 돈만 벌기도 힘든데 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된다는 뭐 100억대 매출이어도 17명의 직원이어도 세상의 컵을 다
다루고 계셔도 네, 다 동일한 답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게 아쉬우세요? 어떻게 한 마디씩 하실래요? 마지막으로 네,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시네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절레절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한 번 정도 하시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하실래요? 네. 그러면 또 해야죠. 두 분은 절레절레. 정다운 대표님 눈을 피하고 이기석 대표님 절레절레 이러고. 네. 저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요새 우리들의 블루스 그 정은혜 씨 배우 때문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데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갖고 있으니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을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비즈니스에 조금 더해서 욕심을 내봅니다. 네. 혹시 또 여기 하세요 그냥 정다운 대표. 분위기가 좀 박수로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분들 11시부터 오늘 와 계셨습니다. 네, 이 시간을 30분 네,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한 2, 3주 전부터 같이 함께 호흡하시고 오늘 11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지치셔서 제가 또 질문하면 싫어하시는 네. 이제 구글하고 YBI 그리고 함께일하는 재단이 함께하는 지금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첫 번째 포럼입니다. 처음에 작년에 같이 논의할 때 YBI나 구글과 논의할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제를 어떻게 잡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그 YBI CEO가 사실 한 말을 하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빗대어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예비 창업가나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회 혁신가나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나 우리가 함께 할 테니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문제와 일에 집중하라, 집중해달라, 집중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과 앞으로도 가지 마세요. 네, 아직 나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1차 포럼으로 시작입니다. 1년 6개월간 장기간 저희가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양한 주제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